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날린다. 시사깡통의 핵펀치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이순신과 서희의 역할을 한다고 자부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이 왜 서희와 이순신을 칭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그럼 대체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보와 닮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충무공 이순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다룬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영상에서는 서희에 대해서 다룬 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희의 경우는 1차 여효 전쟁 당시 오늘날의 부총리급 관직인 내사 실황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여효 전쟁 당시에는 중군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이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소송령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협상 능력을 보여주면서 땅을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얻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서희는 거란과 고려가 교류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중간에 여진족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요 나라의 군대를 물린다면 송나라와의 외교도 단절할 것이라고 그 의사를 밝히는 등 거란의 요구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실용적인 외교술을 보여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술에서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또 서희는 단순히 명외교관일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밝은 모습을 보이는 명재상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송나라와의 국교를 회복하는 데에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고, 당대 동아시아 전반의 국제관계에 매우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강동 6주를 얻은 것 역시 이 땅이 당시 이 나라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의 애물단지와도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고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서희가 왜 오늘날까지도 한국사 사상 최고의 외교관 중 한 명으로 불리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희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어디다 가져다 붙입니까? 막 뱉어낸다고 그게 다 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고려 무신 정권의 최씨 정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와 몽골의 6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비극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못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간을 따지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국경에서 도적대의 습격을 당해 피살당한 일이었고, 이 때문에 트집을 잡은 몽골에서 군사를 몰고 오면서 당연히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온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과의 전쟁은 몽골군이 철수했다가 다시 쳐들어오기를 몇 차례 반복한 전쟁입니다. 이는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최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 태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쳐들어올 때마다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고려에 개경 환도를 요구했지만 고려 측은 번번이 거부했고 결국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씨의 집권의 집권자인 최후는 강화도에 틀어박혀서 호의의식했고 아들인 최안과 손자인 최의의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고려가 끝내 항복을 선언한 것도 결국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최의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무신 정권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갔으며 결국 개경 환도를 즈음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은 꼭 몽골과의 전쟁 당시 고려 지배층의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신들만이 살겠다고 몰래 내뺀 다음에는 백성들이 몽골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한 그 고려의 지배층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일 선동을 하면서 결국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방관하는 게 꼭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